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팩트 플리스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네, 이 책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가, 세상의 인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함께 책을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여기 보면 세계의 건강 도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방울 색깔에 따라서 지역이 나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네, 맞아요. 빨간 색깔이죠? 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건강한 나라, 허약한 나라, 동쪽과 서쪽은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물방울은 각 나라의 2017년 평균 수명과 평균 소득을 보여줘요. 그래서 얘를 물방울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요. 각자 우리나라를 찾아보고 소득과 건강 수준이 비슷한 나라는 어디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100만은 점이고, 네, 1000만은 네, 약간 동그라미, 1억은 중간 동그라미, 10억은 커다란 동그라미예요. 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인도와 중국이 10억 인구가 넘나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네, 1억 정도 된다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처럼 정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방울 크기의 인구를 나타냈어요. 세계는 변하는데 이 도표는 겟마인더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네, 현재까지 네, 200년 동안 각국이 이룬 놀라운 발전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책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단계를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삶인데요. 이게 소득 분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먹는 방법. 1단계는 길러서 먹고, 2단계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길러서 먹고, 3단계는 수도꼭지가 나오고, 4단계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자동차도 한번 볼까요? 1단계는 걸어 다니고, 2단계는 자전거를 타고, 3단계는 오토바이를 타고, 4단계는 자동차를 타요. 우리나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왔죠? 네, 불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부싯돌, 그리고 가스, 그리고 이렇게 버너가 있고 가스레인지로 넘어가고 있죠? 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자고, 돌 위에서 자고, 네, 이불 위에서 자고, 침대 위에서 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구에 따라서, 네, 전 세계 인구를, 네, 7명 정도라고 얘기했을 때 1단계는 1명, 2단계는 3명, 3단계는 2명, 4단계는 1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역별 소득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네, 지역별 인구는 이제 녹색, 여기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에 지금 인구가 별로 없지만 4단계인 사람도 있고 네, 파란색의 인구가 좀 적지만 1단계, 2단계까지 고루 있죠. 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아래와 같이 바뀔 수 있어요. 1단계 소득은 좀 더 줄어들고 모두 다 3단계로 많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1단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3단계 정도로 모두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겟마인더라는 건 그림, 도표, 원 그래프로 어떻게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겟마인더를 만든 사람은 사실 한스 로슬링인데 한스 로슬링의 사람은 지금 이거를 개발하면서 지금 돌아가셨고 그 한스 로슬링의 아들 올라 로슬링과 그 친구 안나 로슬링이 이 책을 같이 만들었어요. 2005년부터 겟마인더에서 근무했고 그 사람들은 왜 무지한가? 왜 무지를 측정해야 되는가? 그걸 자격 증명 과정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테드나 물병을 도표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학생들에게 이제 다차원적 시간 시리즈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2007년부터는 구글하고 공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네, 이것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네, 우리 이 팩트 플리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지 잠깐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서커스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한스 로슬링은 매일 테드 강연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총 13개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네, 잠시 멈추고 6번,
까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A4에다가 풀어보시면 돼요. 네, 6번까지 다 풀었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네, 7번부터 11번까지도 같이 잠시 멈추고 풀어봅시다. 네, 다 풀었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12, 13번도 같이 풀어봅시다. 네, 잘 풀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답을 맞춰볼 건데, 1번부터 13번까지 13개의 문제를 각각 1점씩 채점할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13개 중에 몇 개 맞을지 이따가 채점이 끝나고 알려줄 테니까 나는 우리나라 또는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정답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했던 내용을 정답을 맞춰주세요. 아, 아직 안 풀었다고요? 그러면 다시 되돌리기를 해서 꼭 풀어보세요. 그래야지 이 책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한 개를 1점으로 계산해 총점을 종이에 적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틀린 문제가 많은가요? 대부분 추측만으로 답했나요? 그렇다면 다소 위로가 될 만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훨씬 세계 통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 도구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세세한 내용을 배우지 않고 큰 그림을 파악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가난, 인구 성장, 출생, 사망, 그리고 환경 에너지와 같은 세계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어려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침팬지한테 이 테스트를 하라고 하면 네, 12문제 중에서 한 4개 정도 맞추는데요. 사람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오답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세상은 실제보다 더 무섭고 더 폭력적이고 더 가망 없는 곳으로 한마디로 극단적인 곳으로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극단적인 복능과 과다한 극단의 세계관을 없애고 사실 충실성과 관련해서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추천하는 글이니까 읽어보시고 이 내용은 책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고 팩트플리스라고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뭐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많이 토론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네, 책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